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으로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는데 시장 친화적인 월가 출신 재무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관세나 또 보호무역 정책 시행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완급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지 10년물 4.2%까지 많이 내려갔고 달러 강세도 이렇게 한풀 꺾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4%대 하락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TSMC와 함께 하락했지만 또 다른 AI 관련주들은 대체로 상승하고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환경오염 방지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는 보도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 다소 뉴욕 증시의 로테이션, 즉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가 오르는 그런 양상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53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 이제 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 승인을 위해 빠르게 작업 중이라는 발언을 했죠. 이덕에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스볼트 파산 신청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관 순매수도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또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양자 컴퓨팅 관련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시장은 트럼프 2기 인선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주요 보직에 대한 여론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했고 S&P 500도 0.30%, 나스닥도 0.27%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가 1.4%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나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선거 후 연말 랠리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종목들도 보시면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4% 하락, 시가총액 2위로 내려왔습니다.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 흐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고요. 반면 애플은 1.3% 상승하면서 시총 1위 자리 되찾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아마존도 2%대 강세, 구글 같은 경우도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는 1%대 상승한 반면 테슬라는 4% 가까이 하락했는데 친환경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정부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더라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업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에 민감한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소식으로 테슬라 급락한 반면에 리비아는 13% 이상 폭등하는 등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력한 구조조정 겪고 있는 메이시스. 3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계 관련 문제가 확인되면서 매출만 우선 공개하고 전체 실적 일정이 밀리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트럼프 2기 수혜주로 평가되면서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로빈후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대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로빈후드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00% 이상, 최근 한 달 새는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 소식에 집중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투자사 키스퀘어 그룹 설립자인 베센트를 2기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베센트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헤지펀드계 거물이자 미국 민주당의 돈줄인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민주당 후원자였지만 2016년부터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올해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서 경제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말하는 모든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또 가격 조정이 결합되면 물가는 2%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월가 출신 베센트가 주식시장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트럼프의 관세와 무역 정책 등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베센트가 기본적으로 재정 매파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센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문제 삼으면서 적자 축소를 주장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333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규제 완화 등으로 생산성을 늘려서 연간 3%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달성하고 현재 6.2% 수준인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를 3%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정책대로 재정 적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면 시중의 국채를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채권 매수 심리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국채금리 중장기물 중심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2년물은 보시는 것처럼 4.27%대에 10년물은 4.275%대에 하락 마감하면서 4.3% 아래로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둘 간의 격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달러 지수도 106.9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강달러 현상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한편 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 20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달러 선 아래로 마감이 됐네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은 호재성 재료에 더 후한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시장을 끌어가는 주체가 바뀌고 있는 점은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투자 전략에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22년 만에 채권 투자에 나섰는데요. 그간 쌓아둔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단기 채권, 미국 재정증권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9월 기준 채권 투자액은 3,040억 달러, 우리 돈 420조 원을 넘기면서 주식 투자액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22년 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버핏의 달라진 행보에 시장에선 고평가된 미국 증시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버핏은 그간 보물이라고까지 불렀던 애플 주식을 비롯해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연거푸 팔아치웠고요. 현재 산더미 같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3,252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런 가운데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국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의 예상 수익률과 미국 장기금리 차이는 2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제 최근 스프레드는 0.13%까지 좁혀져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버핏은 과거 닷컴 버블 때 구사했던 전략을 그대로 다시 꺼내들어 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이후 찾아올 조정 때 좋은 기업들을 싼 값에 사들일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이 미국의 추가 반도체 규제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엔비디아의 중국 내 발전 등 의제 관해 교류를 진행했다며 중국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중국의 뿌리를 내리고 발전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 말했다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측 역시 중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여긴다며 화답했는데요. 이날 만남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는 미국 상공회의소 언급이 나온 가운데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고요. 지난 정권 때부터 줄곧 국가안보를 내세워 중국의 철퇴를 휘둘렀던 트럼프는 이번에도 내각 인선에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대거 포진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업계는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 사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극진한 중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의 수장 팀 쿡 CEO도 다시 또 중국을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방문인데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공급망 진흥박람회 개막에 앞서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리오틴토 그룹부터 레노버, 중국공상은행, 미중기업협의회 등 박람회 참가한 기업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중국의 공급망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만남은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된 이후 중국의 고위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간에 이뤄진 첫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애플은 2회 연속 박람회에 참가했지만 쿡 CEO가 직접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날도 현장에서 중국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며 여전한 중국 사랑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을 찾곤 있지만 정작 중국의 속사정은 좋지 못합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트럼프라는 변수까지 떠오르면서 이른바 중국 5대 빅테크들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텐센트와 알리바바, 바이두, 핀도더, 징둥닷컴 등의 주가 총액은 무려 5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요 기술 기업 주가를 추적하는 항생테크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부동산 세제 완화책과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만한 내수 활성화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내수 부진이 이어져 성장세가 둔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현재 중국의 사업 환경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2022년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어떤 업종이 이슈 타고 상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젠스왕 CEO의 말 한마디에 삼성전자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젠스왕 CEO는 주말 사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AI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면서 삼성전자로부터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시장은 삼성전자가 언급한 주요 고객사가 엔비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HBM3의 엔비디아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대량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어제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리노공업이 5.11%, 삼성전자가 3.39% 급등했고요. 하나머티리얼즈가 2.94%, 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각각 0.96%, 0.17% 올랐습니다. 어제 전선주에 강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해저 케이블 관련 규칙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 측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EU 회원국 및 기타 동맹국 등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중국산 해저 케이블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중국산 제품이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국내 전선 관련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LS 마린 솔루션이 21.14%, 가온전선이 14.1% 급등했고요. 대한전선이 6%대, 또 LS와 KBI 메탈이 모두 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주 투자 심리가 오랜만에 살아났습니다. 한동안 급락세가 이어진 만큼 업종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어진 데다가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내재화로 한국산 배터리의 자리를 잠식할 것을 우려됐던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오히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전에도 노스볼트의 주요 주주인 BMW는 지난 6월에 2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물량을 삼성 SDI로 넘긴 바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노스볼트가 유럽의 배터리 탈중국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배터리 업체의 추가적인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코스모 화학이 9.22%, 솔브린 홀딩스가 6.65% 뛰어 올랐고요. 이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덕산테코피아 모두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관계 개선 시그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무비자 방문 목적으로 교류 방문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중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여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두 투어 관계자는 이번 깜짝 무비자 발표로 중국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국 대도시 여행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증권가에서도 역시 여행 산업이 2025년에는 중국 비자 면제로 중국 패키지 매출 비중이 확대돼 영업수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상승한 기업들 살펴보면 어제 참 좋은 여행이 6.17%, 롯데 관광개발이 5.65% 뛰어올랐고요. SMCNC가 3.06%, 노랑풍선과 모두투어가 각각 2.72%, 1.76%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화려하게 한 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크게 오르며 산타 랠리,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시장의 3대장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렇게 3강 체제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시장 기술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550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장 복귀하면서 오늘 나온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시죠. 양시장 강하게 상승부를 켰습니다. 코스피가 1.32% 올라서 2,534.34포인트, 21선을 넘겼고요. 코스닥은 그간 많이 눌렸던 만큼 더 크게 올랐습니다. 2.93% 급등하며 696.83포인트, 700선을 코앞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헬스케어 호재가 겹치면서 양시장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어제는 기관이 양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4,5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세로 방향을 바꾸면서 747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4,546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631억 원 순매수, 기관이 1,25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1,92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들 흐름이 대체로 좋았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대장주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양시장 시총 1위 종목들이 빛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3%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3.39% 올라 종가는 57,900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HBM3 8단과 12단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여기에 기관 수급도 받쳐주면서 SK하이닉스도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3.58% 뛰었고 테슬라 강세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각각 2.5%, 1.9% 올랐습니다. 기아와 KB금융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위권 내에서 8개 종목이 올랐는데요. 역시 시총 1위 알테오젠이 13% 넘게 반등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덩달아서 HLB와 리가켄바이오가 3%대, 삼천당제약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대형주인 에코프로 형제와 엔캠이 4% 내외의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휴젤과 클래시스만 각각 2.2%, 1.3%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강보합 수준이었는데요.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오른 1,402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달러 조정 신호가 나오면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주간 거래 마감 직전에 상승 전환됐는데요. 이후 환율은 전반적인 약달러 흐름에 맞춰 약보합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외환율은 1,400원 선의 턱걸이를 한 상황입니다. 스코페센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에 달러와 강세가 주춤하는 모습인데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 마감 후에 나온 이슈들 한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휴전과 가스, 조선 기자재 관련 소식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휴전 관련주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현지 시간 26일 휴전 협상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동뿐 아니라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재건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내일 정부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하기로 하면서 대왕고래 관련주가 어제부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조항만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팀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승인하고 미국 해안과 연방 토지에서 석유 시추를 늘리는 등 광범위한 에너지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 관련주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수혜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을 꼽자면 조선업이죠. 조선주, 증권가에서 여전히 비중 확대를 추천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SK증권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챙겨가되 좋은 실적을 통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근거가 뚜렷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탑픽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는 오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플랜트 수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정부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일정들도 체크하시죠. 오늘 밤에는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팔란티어는 나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합니다. 팔란티어 이전 상장에 앞서서 우리 증시에서 AI 데이터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 가져보시고요. 오늘은 인수합병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비계열사 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 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그룹 등 일부 종목들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오늘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재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어떤 공시가 나올지까지 체크하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의료 AI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재건주는 건설기계 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대동과 대동금속, TYM, 한미글로벌 등이 상승했고요. 의료 AI 관련주는 일론 머스크가 챗봇을 통해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는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재무장관 지명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어제 급등한 우리 시장도 배센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장 초반 흐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밤 뉴욕 증시 뭐 다우 또다시 사상 최고치, 이제는 스캇 베센트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위기죠. 네네. 어제도 개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뭡니까? 그렇게 약세를 보이던 유로가 살짝 돌아서는, 즉 달러가 이렇게 강세에서 약세로 돌고 그러다 또 미국채 수익률이 또 이렇게 싹 내리고 하던 그 모습이 우리 아시아장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부터 나타났던 게 아마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센트 지명 그 네.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고, 야 어제까지 우리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 이거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냥 뭐 이런, 삼성전자가 어제는 열의를 했죠. 3% 넘게 삼성전자도 올랐으니까요. 열렸고,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글쎄 야간 선물 봐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뭐 약보합에 거쳐가지고 미국 장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그 부분이 좀 숨이 가쁘기도 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가 고점끼리 연결한 저항선에 어제 머리를 딱 닿으면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돌파하려면 좀 힘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면 그럴 수도. 충분히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야겠네요.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미국 장에 다소 뭔가 이렇게 지수 자체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 그렇죠. 그 안에 약간 그 뭐랄까 온도 변화를 할까? 뭐 좀 뭔가 섹터별로 약간 좀 차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중소형주들도 최근 흐름은 굉장히 그렇죠.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누구는 시장 괜찮은데 하지만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지수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나스닥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좋진 못했어요. 네. 그래요. 네. 엔비디아, TSMC,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 다수가 사실은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미증시 왜 신고가 간다고 그러는 거야? 미증시 왜 좋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네. 그 하이단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도 TSMC와 엔비디아는 약했지만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 AMD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서 중소형주 기업들의 순환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를 좀 겪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이 되어 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소외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미 증시는 괜찮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과 12월 달에 미국은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지금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엔비디아,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쪽만 보셔서 월마트의 주가를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여러분들이 월마트의 주가를 한번 딱 켜서 보시면 예.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월마트 실적도 좋았잖아요. 네, 월마트 예. 실적도 실적이고 주가도 계속해서 연일 네.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기업의 어떤 정체는 좀 보였지만 시장 전반적으로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증시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꺼질 듯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좀 붙습니다. 네. 트럼프의 입김이 꺼질 때쯤 일론 머스크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좀 꺼질 때쯤 또 스콧 베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부여받고 있는 미증시라서 저는 미증시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마트 말씀 주신 거면 뭔가 필수 소비재나 임의 소비재 이런 또 소매 섹터 이쪽이 좀 그쵸. 주가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주 단위로 예. 이번 주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무엇을 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 가전제품, 특히나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이 네. 지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하면 당연히 화장품 쪽을 봐야 된다. 화장품. 특히나 지금 3분기 들어오면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어떤 시가총액 대비 네. 숫자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온 쪽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실리콘투와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 뽑힐 수 있는데 어제 이제 그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어떤 출발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미국발 매출 비중이 좀 컸었던 화장품주들의 단기 반등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월마트 펼쳐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주가가 아니 기울기 굉장히 가파른데요. 아니 다우지수에서도 맨날 그 앞에 나오는 애플 뭐 말 예, 예. 이런 것만 찍어보고 지금 월마트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11월이니까 12달인데 12달을 계속 양봉인데 지난 4월에 살짝 한 1% 정도 밀린 거 말고 어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옵니까? 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마트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참 좋을 텐데. 맞아요. 그죠? 네. 야, 이건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월마트를 사고 싶다 생각이 드는 차트는 아니지만 놀랍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네.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이제 예. 반성이기도 한데 네.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번 가상화폐 랠리에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저처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트렌드를 재빠르게 캐치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좀 센스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뭐 소비재 쪽도 화장품 말씀 주셨으니까 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증권사에서 루머가 진실인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목표 주가도 오히려 뭐 70만 원대로 높여잡은 리포트들 나오고 나서 어제 보니까 주가가 또 반등해서 30만 원 회복이 됐더라고요. 네. 어떤 루머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해 볼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예.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부각을 받았던 건 SC 제형. 제가 한번 3주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적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기존에 이제 정맥 주사제로 이제 맞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번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피하 주사로 바뀌게 되면 5분이면 똑같은 제품을 맞는데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순환 사이클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이 될 수밖에 없고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경쟁사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이라고. 네. 근데 할로자임이 머크사를 통해서 이제 너네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 특허 침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머크사라고 하는 기업이 알테오젠에게 한 게 아니라 할로자임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시장은 할로자임이 저게 문제가 되면 알테오젠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네. 놀랍다 혹은 이제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는 커진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증자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께서는 빨리 이제 SC 제형을 입혀서 제품을 달라고 하니 이 제품을 또 생산을 해야 되는 공장 라인이 필요한데 그 공장 라인 필요하려면 당연히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짓는 데 들어가는 돈 당연히 이제 어딘가에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증자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또 주주들에게는 약간의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좀 돌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알테오젠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준 것이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대응은 삼성전자급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글쎄. 네. 맞아요. 근데 알테오젠처럼 삼성전자가 만약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반응을 해줬다면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7만 원대였을 겁니다. 알테오젠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노이즈에 정확하게 반박을 해줬고 정말 투자자들을 좀 안심할 만한 어떤 워딩을 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의 대응을 좀 해줬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으로의 변화는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급락하는 과정 중에 장내 매수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나도 이제는 사봐야겠다라는 투심이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알테오젠의 내년과 내후년의 미래를 그리시는 분은 저는 솔직하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변동성을 이해한 시세 게임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기 물량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시간이 그 물량을 좀 소화할 만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기술력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2020년도에 알테오젠이 부사장 한 분을 모십니다. 근데 이 부사장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FDA에서
IP 특허 관련한 변호사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특허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부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인지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알테오젠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수급적으로의 단기 변동성은 지금 나타날 수 있으니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차라리 뚜껑을 닫으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없으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시려면 매매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은 진짜 공감이 가네요. 아까 자막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알테오젠에서 주주 서한. 그렇죠. 나는 어디 미국 얘기인가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맞아요. 보기 힘들죠. 아주 소통하겠다는 네. 주주들을 안심시키겠다는 또 실제 또 액션이 따라줬잖아요. 이대 주주가 또 매수했다면서요. 네. 예. 야, 사실 근데 어제 13% 넘는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희망이 생겼어요. 어제까지만 어제 일봉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이거 끝났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또 아침에 그 신한투자금융의 그 리포트도 상당히 힘을 실어준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이 나왔으나 그 불확실성들 중에 팩트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가 그 보고서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는 있지만 그 노이즈 중에 맞는 것은 없었다. 네.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알테오젠은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데 또 즐길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마음 편하다. 기술력에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대장주의 역할이라는 게 어제 삼성전자하고 알테오전이 올라버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분위기가 좋은데다가 다른 바이오 쪽도 힘을 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사실 내심 걱정했어요. 아, 이렇게 또 반도체 혹은 2차 전지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네.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좀 빨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어제 생각보다 반도체도 강했고 제약바이오도 예. 강했고 2차 전지도 강했던 정말 오랜만에 그런 흐름을 좀 보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11월 혹은 12월 중순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알테오전 얘기하면 또 꼭 이렇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펩트론이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시세를 내다가 그렇죠. 훅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제 뭐 또 IR이 있었습니까? IR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시간에 좀 쫓기는 듯한 IR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는 아니지만 네. 유사 기업인 인벤티지랩이 IR을 통해서 좀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퍼포먼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펩트론이 갑작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정이 좀 되어 있었을 건데 조금 이제 시계열상 인벤티지랩 하는 걸 보고 펩트론이 조금 이제 서둘러서 IR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이냐면 펩트론은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물 지속형 플랫폼.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그냥 맞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약효가 이틀밖에 안 간다면 이 스마트 데포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는 10일 정도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스마트 데포를 통해서 엄청나게 또 이 지속 효과를 길게 가져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좋은 어떤 플랫폼 기술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여전히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라이선스 아웃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번에 IR에서도 라이선스 아웃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 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은 아니 검토도 지금 벌써 수개월 하고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 게 벌써 1년에서 1년 반인데 아직까지도 애로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의심이 싹을 탁 틔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 이제 뭔가 숫자로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데. 고가권에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알테오젠과는 조금 다른 회사 측의 대응과 어떤 성과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리스크 하겠습니다. 관리가 네. 필요하다. 삼성전자 여쭤볼게요. 지금 뭐 젠슨왕 CEO가 이제 삼성전자 HBM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뭐 빨리 작업하겠다 이러면은 삼성전자 콜 테스트가 좀 빠르게 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뉴스를 네. 가지고 시각이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는? 이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워낙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되겠다라는 희망이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이 됐는데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 8단 12단이 퀄테스트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저 앞에서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HBM3 8단 12단 하게 된다고 갑작스럽게 주가가 다시 뭐 8만 원대, 9만 원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욕심일 수 있다. 대신 삼성전자가 퀄테스트에 통과를 하는 순간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또 이제 이번에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플러스에서 계속 이제 따라 붙었던 뉴스가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결국 유리기판이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보조금 수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이것보다는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술력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소부장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에서 대장주는 SKC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SKC가 이제 네. 가장 크게 대장으로 좀 뽑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앱솔릭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SKC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원천 기술을 진짜로 본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금 이제 도태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어요. SKC는 약했고 오히려 유리기판 관련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든다라고 하는 ISC가 정말 강한 흐름을 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SKC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보면 쿠션을 맞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더 시장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ISC를 저는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HBM이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는 장비주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기판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는 저는 필옵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기존의 반도체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존에 만약에 100대였으면 그 100대 다 유리기판으로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 유리기판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은 외부의 충격에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결국 한번 세팅이 되면 움직임이 없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과거 HBM만큼의 어떤 시세를 기대하시는 것은 좀 욕심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성장의 기대감을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본부장님 네. 저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개만 좀. 네. 삼성전자 저기 아까 저 뭡니까 젠슨황의 발언에 두 가지 반응이 뭐였죠? 처음에는 이제는이고 네, 그렇죠. 아직도. 두 번째는 아직도. 또. 네. 거기 또 하나가 궁금한 거는 네. 그 발언에 어떤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가가 좀 중요한데 작심을 하고 젠슨황이 그걸 갖다가 전하고 싶어서 뭐 한 얘기 아니면 어떻게 무심코 지나가다 아니면 누가 물어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작심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엔비디아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풀캐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캐파 내에서 풀캐파라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려면 삼성전자가 납품을 해줘야지 지금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만 있기에는 조금 요소가 있다.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뭐 부정적으로 예. 볼 것도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어제 뭐 좀 챙겨야 된다. 두 가지 이제 사법부 관련 두 가지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1심에서 반면에 또 이제 2심이었죠.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2심에서는
구형이긴 합니다만 또 징역 5년이 나왔어요. 지금 그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장은 그거는 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네. 아직 시장에 반영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것은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예. 치명타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뭐 상속세니 뭐니 지금 여러 가지 그 삼성 내부의 문제가 내부의 아직 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큰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좀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조금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구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의 해소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좀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짚고 다음으로 네. 갔으면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이 너무 절실하게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유한양행은 어떻게 하느냐. 38거래일 중에 30일이 빠졌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줄줄 흐르느냐 이거죠. 참 좋았던 주식인데 주가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걱정은 너무 기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고민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유한양이 기술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력을 제공했던 쪽의 기업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 유한양과 오스코텍이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프리미엄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유한양액 최근에 조정이 나오기까지 단기간에 너무나 좀 급등을 좀 했던 종목이라서요. 지금의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조정, 하지만 그 조정의 깊이가 단순히 수급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뉴스를 동반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깊은 상황이긴 하나, 유한양의 본연의 파이프라인들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유한양액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힘듭니다. 제약바이오 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조금은 인내를 가지시고 버텨내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파이프라인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유한양액과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되시겠지만 조금은 참아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현 구간에서 추가매수 의미 없고요. 현 구간에서의 손절 라인 이미 지나서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시면서, 제가 매주 이제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간중간에 변화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엔터주 좀 체크해 볼까요? 뭐 사실 이제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런데 또 솔로로 이제 컴백을 하고 이제 BTS 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이키즈 뭐 주요 아티스트들 지금 컴백 때문에 이제 네. 엔터주들 주가가 모처럼 이제 투자자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지난 11월 초중순에 네네. 계속 우리가 체크를 했던 내용이고, 근데 지난 주말에 마마라고 하는 뮤직 어워드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로제의 아파트도 물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빅뱅에 대한 어떤 이 컴백 네. 그런 그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후반부 가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속도 조절 이후에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요소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연말 연초에는 공연이 많습니다. 그런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 그 실적이 잡히는 기간은요,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 엔터사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엔터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말 연초에 공연이 많으면 공연 가서 그냥 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굿즈를 사시겠죠? 그러면 그 굿즈 매출이 이번 3분기 JYP를 통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시간 텀을 두고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엔터주는 반드시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9%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2,541포인트, 코스닥도 0.3%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98포인트, 코스닥도 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3% 넘게 올랐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58,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2만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호가는 0.3% 하락 예상되고 95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입니다. 오늘 0.6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만 500원. 기아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3%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7만 7,400원, 네이버가 0.5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3% 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3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4만 2,400원, 7만 5,100원이죠. HLB도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8,400원. 리가캠바이오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휴젤, 지금 호가에서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사흘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클래시스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엔캠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4만 100원.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 어제 제약 바이오주들 동반 강세를 보여줬는데 삼천당제약도 오늘 호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요. 11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지금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또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시장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동시효과 봐서는 야간 선물보다는 강한 네.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여쭙고 싶었어요. 네, 2차 전지. 네. 어제가 이제 재밌었던 게 초장에 좀 약하게 출발했던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급등 와중에 하이닉스도 같이 네. 그래도 네, 플러스를 맞아요. 내고 마친 거. 네, 반도체가 가는 와중에 2차 전지도 간 거. 그렇죠. 그 와중에 또 바이오도 살아난 거.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네. 2차 전지는 노스볼트 얘기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게 컸나요? 컸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노스볼트는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2차 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네. 올해 초여름쯤에 노스볼트의 이제 물량을 맡겼던 BMW사가 전체 물량을 삼성 SDI로 이관을 해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제조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통째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수율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품질에 대한 문제. 수율도 안 나오고 품질도 약하다 보니 노스볼트는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상품성이 없는 제품을 비싸게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격에 대한 문제. 아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삼성 SDI로 넘기면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좀 자멸하는 그런 행보를 좀 밟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혹은 이제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요소가 노스볼트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쪽은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노스볼트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유럽이 또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소비하는 쪽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 유럽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만약 그게 정말로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을 하나 잃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노스볼트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가면서 결국 배터리를 잘 만드는 쪽에
의뢰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좀 쌓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또 호재성 뉴스로 저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미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한쪽에서는 뭐 보조금을 폐지한다, 뭐 보조금 더 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복잡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테슬라에 대한 인도량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현대차, 기아도 전기차 판매 대수의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했었던 캐즘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배터리 셀이라든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은 더 챙겨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이 IRA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이게 이제 네. 끝까지 살아남을 쪽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LNF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가 지금 기사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네. 환경오염 방지 규정 이게 지금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그 공장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된 폐수를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굿모닝 마켓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에 네. 그 뭐 누굽니까 개빈 뉴섬하고 일론 주지사하고 사이가 일론 안 머스크는 좋죠. 이건데 완전 그러니 테슬라한테만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일부 제품에만 보조금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이 주가 거의 뭐 가지고 나라 있는 급이죠. 상징은 뭐냐면 전기차를 가장 많이 또 소비하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판매량이 이 전기차에 좀 척도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그 안에서 일부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뭐 보조금을 지급하니 안 하니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차량별로 할당제를 적용할 예정이라서 테슬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일부 모델에 대해서. 네, 일부 모델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주면 다 주는 거지 뭘 또 그거는 아무래도 개인적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량별 할당제를 적용하겠다는 건 명분을 만든 건가요? 이게 실제로 뭐 그렇게 영향이 클까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영향은 크겠지만 통과될 확률은 아무래도 이제 극히 드물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뉴스까지 지금 우리가 챙겨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감정 싸움은 그들의 이야기로만 그냥 지켜보시죠. 그래도 뭐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 간 사람한테 네네. 그래도 그 개기는 거 봐서는 개빈 유섬도 남자네. 참. 그 예전에 출연했을 때 그 전선주 전력주 그때 좋게 말씀 주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또 다른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해적 케이블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이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LS 마린 솔루션을 네.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좀 갔었는데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체크하고 바이오 체크하고 조선을 체크하고 이런 조금은 큰 산업 위주로 좀 봤지만 결국에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이 통신 케이블 쪽까지도 이제 장악을 하게 된다 했었을 때 반사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지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상 케이블보다 해저 케이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잘하는 기업 많아요. 네. LS그룹 잘하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예. 본인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40%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뭘 하겠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해저 케이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설선이라고 하는 해저 케이블을 깔기 위해서 앞단에 가장 필요한 이 포설선이라고 하는 배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그러니까 네. HD 현대엘렉트릭과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이 전력기기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전선주들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전선주들은 LS 마린솔루션, 가온, 대원전선, 대한전선까지 이렇게 4기업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네. 김 본부장님은 가온 전선을 주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저기가 LS 뭐가 있어. LS 전선이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저는 네. LS 전선이겠지만 네. LS 전선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LS 전선은 가온 전선이기 때문에 가온 전선을 보는 게 맞죠.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근데 LS 일렉트릭은 이미 전력기기를 통해서 먼저 전력기기. 움직여서 네. 전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가온 전선이 조금은 더 빠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보수 네. 시공 설비를 하는 쪽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까지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도 올랐고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 지명 소식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는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는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나타냈는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게 또 호가와는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520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으로 69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57,6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0.73% 내림세로 175,7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7% 하락합니다. 41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948,000원. 현대차도 0.4% 떨어집니다. 218,000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으로 96,500원에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가네요. 49,200원. 셀트리온 0.28%, 지금 0.4% 상승합니다. 177,600원. KB금융이 1.6% 떨어집니다. 96,400원이고 네이버가 올라갑니다. 19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0.6% 하락합니다. 현재 328,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1.8% 상승세 이어가네요. 144,500원. 에코프로도 1.3% 상승합니다. 8만 원. HLB 소폭 오름세로 78,200원이고 리가캔바이오도 올라갑니다. 10만 원 선. 알테오젠도 낙폭 좀 빠르게 줄여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0.7% 떨어집니다. 26만 3천 원이고 클래시스가 0.8% 하락하네요. 47,400원. 엔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떨어집니다. 14만 5,700원, 13만 9,400원. 삼천당제약은 소폭 오름세 이어갑니다. 11만 2,100원으로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혼조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보니까 좀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1.9% 상승. 다만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지금 스캘핑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니온도 1.4% 상승 4,940원. 그리고 동국 RNS가 1.2% 올라가고 대원화성이 12% 급등하면서 1,182원. 노바텍 0.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밖에 오늘 글쎄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SY 스틸텍이 4.9%, 5% 상승합니다. 9,03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부토건도 2.3% 올라가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3.6% 상승하면서 1,190원. 데모도 1.7% 올라가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3.58% 올라가면서 63,700원. 다산 네트워크스도 4%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지금 보게 되면은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일부 종목의 상승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온테크가 10% 급등하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2.7%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모텍,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좀 테마주
뭐 개별 종목 장세 요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직까지 뭐 개장한 지 지금 5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주도주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865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3억 원, 76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64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6억 원, 3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팝니다. 이미 3천 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비장 마감 대비로 달론 환율 전해드리고 있는데 2원 80전 상승한 지금 1,40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아니, 환율이 상승 출발이에요? 응? 왜? 야, 이게 깜짝 놀라겠다. 이거 달론 어떻게 이거는 한 2원 정도 밀리면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르면서 가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야, 뭐야 이것도 12포인트나 니케이 하락 출발이고 네, 오늘 또 뭐 글쎄요? 외국인들이 또 선물에서 좀 많이 팔아요. 참. 아니 우리 정민앵커는 언제라고 기억나세요?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사면서 한번 우리 시장 땡긴 게 최근 기억이 언제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적이 없었나? 그냥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자주적인 최근에는 목소리는 외국인들 놀이터가 우리 증시라면서요. 씁쓸하죠. 이게 수급에서 이 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내년에 이제 공매도 풀리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또 개인 투자자들을 한 번 더 피를 말렸다가 지금 수급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어제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이라서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 약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하면서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투심이 갑자기 또 꼬이는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초반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대형주탄 그러니까 어제 강했었던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주를 너무 공격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어제의 연속성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저는 조금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살아남았고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약보합권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테마단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게 네. 휴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중동의 휴전 이야기인 건데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헤즈볼라의 사이에 휴전 이야기인데 이거를 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만큼의 어떤 그 영향을 좀 생각을 하셔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일단 대장주 위주로 그러니까 저는 대장주 위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림이라든지 한미글로벌처럼 그러니까 테마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고라도 본업에서의 성과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기업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소테마 쪽에서는 이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들은 방산주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락했는데 오늘도 지금 6%대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산 대형 3사들의 리스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을 사기 위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했다라는 거죠. 폴란드 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벌써 폴란드 1차, 2차 이야기한 게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1년 동안 폴란드 이야기만 해왔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신선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방산주들이 어제 이어서도 오늘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는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의 불편함을 이용하실 필요는 있고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앞서서 제가 알테오젠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이틀 가지고 있으려고 사신 거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이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불편함 이용하라는 거는 좀 매수 기회로 봐도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분할 저는 매수. 괜찮다. 대신에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중점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차 전지는 그나마 좋은 편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2차 전지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게 엘버말 아닙니까? 네. 미국에. 네. 얘는 한 3개월 전부터 바닥치고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아유, 그 보면은 거기도 완전 나락이지. 그렇죠. 거기도 완전 나락이고 우리 2차 전지가 진짜 업황이 좋아지고 말고를 떠나서 주가가 조금은 회복돼 줘야 되는 게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면은 진짜 잘못하면 사회 문제 된다니까요. 근데 예. 설마 더 나빠지겠나 더 하는 생각이 나빠지게 들 하겠습니까?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네. 바닥 잡고 도는 중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런저런 어떤 호재들이 좀 받쳐주고 수급도 좀 들어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이제 조금 또 뜨면은 그 얼치기 그 전문가들이 그 봐라 이러면서 또 설칠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아니 그리고 네. 저기 김 본부장님, 네.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요즘 저 뭐야 성광밴드부터 해가지고 뭐 피팅 관련해서 예.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리엔탈 전공이 있고 오리엔트 전공이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이 피팅 관련해서는 오리지널은 이 오리엔탈 아니에요?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이거 오리엔트는 어제 왜 상한가요 이게? 자, 요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냥 이름만 비슷하다고 어제 상한가 간 건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허무하다. 네, 그랬을 가능성이 오늘은 있어요. 또 10% 빠지네. 예전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제지주들이 네. 그 이름이 제지주. 네, 비슷하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게 아닌데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오리엔탈 전공은 이 선박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선박 크레인. 네. 지금 왜 조선 기자재들이 흐름이 좋냐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에 네. MRO에 대한 관심을 줬다가 이제는 드릴 베이비 드릴이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추하자라는 거죠. 네네. 가스하고 에너지 파서 팔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동할 수단. LNG 선박이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실제로 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아지면 LNG 기자재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LNG 본행제 만드는 동성화이텍 한국카본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또 LNG를 넣으려면 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팅 밸브류인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 지금 같이 움직이는 상황. 예. 그리고 또 LNG는 대형 탱크가 필요하니까 세진중공업이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 또 여기에 오리엔트 전공이 만드는 크레인이 지금 탑재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은요, 저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시대에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조선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조금 기업들마다 스토리를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견조하네요. 지금 보니까 뭐 에이블 CNC,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앞서 뭐 저희가 소비자 얘기하면서 나왔었잖아요. 네. 이것도 중국 모멘텀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은 제가 그 사이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네. 인맥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인맥. 어제 이제 이재명 씨의 어떤 그러한 이슈들이 네. 또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 쪽에 이제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화장품은 제가 개장 전에도 좀 이야기 드렸죠. 네네. 미국에서도 지금 월마트의 주가가 움직이고 11월과 네네. 12월 달에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좀 조정이 많았던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먼저 보자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였고요. 네.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 쪽은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된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탑픽은 CNC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네. 북미 매출이 많은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DM 기준으로 세계 1위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코스맥스까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 지금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예. 중국이 또 무비자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어요. 연장했잖아요. 예. 근데 누가 중국 여행을 30일 동안 갑니까? 현실적으로. 4박 5일이나 5박 6일이면 몰라도
중국을 누가 29박 30일로 가겠습니까? 장가게도 이틀만 자고 나면 그럼요. 그냥 동네 뒷산하고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뉴스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이 그냥 올라갈 수 있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어제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그 뉴스 때문에 장 초반에 반짝하고 내린 이유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30일 동안 중국에 여행 가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대응 좀 빠르게 하셔서 묶이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항공주는 어때요? 오늘 보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항공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 이거는 길이 멉니다. 아시아나 합병 이슈도 계속 있었잖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항공주, 크루즈, 여행 쪽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이들도 많이 여행을 간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미국은 크루즈에서 이제는 네. 인터넷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크루즈 여행은 예.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이 여행 상품이 많았는데, 미국도 젊은 층의 어떤 이 여행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여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크루즈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병이라고 하는 어떤 뉴스 때문에 네.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아. 가야 할 자리에서 계속 미끄러지고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본업에서의 성과를 생각을 해보면 유가 내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객 수요는 여전히 이제 성수기에 지금 돌입을 하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항공주들은 이제 보셔도 된다. 근데 네. 대신에 이제 보실 때 저는 진에어를 먼저 보시는 게 LCC 맞지 않겠는가. 쪽이요? 네, LCC 쪽을 약간 상승 탄력을 좀 고민을 하셨을 때는 진에어가 지금은 가장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티웨이는 왜 아니냐? 최근에 이제 소노하고 그 네. 지분 때문에 좀 많이 맞아요. 수급적으로 이슈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거리가 먼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지금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건지 현재 0.48% 하락하면서 2,522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0.26% 오르면서 698.59포인트, 지금 7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이 42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오늘은 팔고 있는데요. 1,74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2,2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장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900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8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90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통신 서비스,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가정용 기기와 용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해운, 전기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재건 관련 테마들이 강합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전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재건 관련주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농업주입니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대동금속이 24.2% 시세 분출합니다. 거래가 9,150원이고요.
대동도 16.3% 급등하면서 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TYM이 7.7%, 아세아텍이 3.8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기업까지도 2.5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1,8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기계 업종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HD현대건설기계가 3.9% 오름세입니다. 6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성TC가 4.6% 오름세로 9,870원, HD현대인프라코어가 2.54% 올라갑니다. 7,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에버다임과 데모도 1%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대원화성이 15.4% 강세 보여줍니다. 1,21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0.85% 소폭의 오름세, 유니온이 1.4% 상승하면서 4,9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바텍도 2.3%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 거래가 11,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주입니다. 보안주도 오늘 흐름 양호한데요. 보안주 내에서는 벨로크가 15.9% 급등 중이고요. 지니언스가 4.9% 오름세로 1,290원. 안랩도 올라갑니다. 4.6% 상승세 6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시웨이가 1.3%대,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3,07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약하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현호 자문역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최근 원전주 여러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원전 산업 지역 특별법과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런 화석 연료 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원전 정책만큼은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런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또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전주들은 지속 관심을 갖고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 여러 모멘텀이 있겠는데 그럼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먼저 전력 발전소 설비의 안정적인 생산성과 이런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운전을 위한 이런 원자력 계측 설비 정비 등의 이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산 인더스트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산 인더스트리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77.4% 감소한 665억 원과 23억 원을 기록하는 등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3분기에 이제 진행 중인 계획 예방정비 공사 매출 인식이 지연이 되면서 원가 투입에 따른 이런 일시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비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재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원전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전 KPS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전 KPS는 이제 마진율이 높은 원자력 부문의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각각 6.7%, 15.3% 증가한 3,500억 원과 약 42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던 만큼 이런 우상향의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1% 감소한 1,059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요. 영업이익은 마진율이 높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로 전년 대비해서 9%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대형 원전 건설에 대한 수혜와 차세대 SMR 원전 기술 개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양시장 워낙 크게 오른 터라 지금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인데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을 끝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다음 달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다소 옅어졌던 이런 매크로 일정에 대한 주목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금주 예정된 PC 지표 그리고 이런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목하면서 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조기 폐장에 들어가고 또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결과 및 미국 경제 지표를 주시하면서도 금주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12월 FOMC에서의 이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와 함께 우호적인 좀 외국인 수급 이에 따른 시장 반등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구원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정학적 우려와 유로화 가치 급락이 더해지며 달러 강세가 더욱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는 글로벌 통화 흐름과 함께 경제 빅 이벤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가계대출에 이어서 환율까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동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혹시 깜짝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로 정책 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근원 물가도 1.8%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물가 상승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 약 3분기가 소요되고 그 파급이 되는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는 과거 긴축적 통화정책이 향후에도 다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기준금리 변화가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차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점진적이고 신중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외환 딜러들끼리 무슨 부스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어디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하면 그 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하는 게 그냥 교과서적인 대응이고 움직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금리를 내려서 혹시나 그 나라의 그 권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 통화가 오히려 강세로 가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또 한은이 경제 전망치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네. 자, KDI, IMF도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이번에 또 하향 조정되면 이게 그러면 우리 환율에 또 안 좋은 쪽으로 즉 환율이 더 오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 내년도 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면 원화 가치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방향성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 강달러 현상의 무엇보다 주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
그리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약화 등에 기인하긴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르고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수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원화 약세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의 이번 전망에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면 그것이 원화 약세에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최근 유로화 약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1유로당 1달러, 페리티가 무너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네, 유로화 가치 하락은 마찬가지로 유럽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그의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유로존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요. 또 유로존은 미국과 달리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미중 무역 갈등이 확대되면 유럽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지리적 경쟁력이 약화된 유럽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대미 수출이 억제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릴 경우 유로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유로존의 임금과 중간재 등 가격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기적 요인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로 12월에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유로 달러의 페리티도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민희 연구원님, 저기 유럽 하도 이제 그 방금 질문의 연장인데 네. 유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미국 대비 유럽 쪽, 유로존, 영국 할 것이 다 나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우 숄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 독일하고 프랑스 수장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 영국 총리를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졌는데 유럽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경제적도 경제적이면 정치적인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럽 쪽. 예, 사실 이제 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 정치학을 잘 예. 모르지만, 제가 이제 듣는 바로 이해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유럽 이제 정치적 혼란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독일의 신호등 연정이 붕괴되면서 이제 이 갈등이 비롯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이 반기를 들었고, 이 둘 간의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숄츠 총리가 린드너 장관을 해임했고, 이에 따라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이탈하면서 연립정부가 붕괴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유럽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데, 이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의 결속력에 대한 의구심도 퍼지면서 향후에 주도 면밀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 특별한 주도 방향성도 없이 기업의 개별 이슈나 테마성 움직임을 주로 보이고 있고요.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 ETF 시장의 동향은 어땠는지, 또 주목할 만한 ETF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의 ETF 컨설팅 팀 마지의 책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어디 정성인 부장님이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대신 그러세요. 나왔습니다. 네. 요즘 또 직책이 마지의 책임이라는 것은 뭘 책임지시는 거예요? 회사 내 직급이 선임 책임, 수석 선임, 이렇게 돼 책임, 있어서 수석. 그 중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뭐 증시 최근 한 일주일 바짝 올랐죠. 오늘 또 약간 이제 조정입니다만 ETF 시장 한번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최근. 네, 요즘 ETF 시장도 좀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했듯이 네.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이제 몇 주가 지나고 또 기업 실적 시즌도 종료가 되면서 네.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좀 없었던 면이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뜨거웠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시중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많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ETF 시장은 좀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달간 좀 국내 ETF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트럼프 효과로 그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크게 약진을 하면서 예. 이 테슬라를 담은 ETF들이 잘 나갔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ETF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를 담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담았느냐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기였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ETF를 보시면 1위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가 있는데요. 2, 3위 역시도 테슬라를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ETF들이 차지를 하면서 가히 트럼프 트레이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수익률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엔터주 ETF들의 약진입니다. 네. 엔터주는 사실 상당 기간 좀 부진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간만에 이제 순위권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팬들 많으실 것 같아요. BTS, 블랙핑크 같은 네. 국내 K급, K팝 간판급 스타들이 이제 내년에 대거 복귀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월 중순에 JYP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를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이런 거 역시 이제 섹터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좀 거시적인, 네. 대외적인 네. 이유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관세 정책의 영향을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입 관련된 이제 산업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제 엔터 산업은 비교적 그런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다.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이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역시 최근에 시장의 주도 어떤 산업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네. 또 이 밸류업 정책 지원을 위해 조성한 2천억 원 규모 지금 기업 밸류업 펀드가 21일부터 이제 운용에 들어갔는데 밸류업 ETF 거래도 뭔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실제로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도 출시한 밸류업 ETF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밸류업 펀드가 2천억 원 규모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밸류업 펀드는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가 조성이 됐다는 거는 밸류업 ETF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거여서 지금 밸류업 ETF에 대해서는 주요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업 펀드는 연내에 3천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네. 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좀 활력이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의 밸류업 ETF는 총 12종목이 나와 있어요.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형이 9개, 그리고 지수를 이제 이기는 걸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3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도 패시브 형태의 코세프 코리아 밸류업 ETF를 출시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죠? 마책임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게 좀 전에 나왔던 코리아 밸류업 ETF 현황이라고 하셨고 한 12개 정도의 ETF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12개의 ETF가 모을 수 있는 자금이 2천억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펀드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2천억 원이다. 그래서 2천억 원 어치의 어떤 자금이 밸류업 ETF나 또는 밸류업 관련된 구성 종목을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나오는 저 화면에 나오는 저런 각 자산 운용사의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앞에 이제 회사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게 있고 한데 저기서는 그러면 무제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2천억의 의미가 뭐냐면 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와 증권 유관 기관들이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 연기금 투자풀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2천억 원의 자금 꾸러미를 모은 거고요. 모았고. 근데 이제 돈 꾸러미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걸로 뭔가를 사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는 종목이 바로 밸류업 ETF랑 밸류업 구성 종목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보실 수 된다. 예. 근데 뭐 2천억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예? 아닌 게라. 그리고 이것도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네. 처음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되니까 뭐 비판이 많았잖아요. 뭐 코스피 200하고 뭐가 다르냐. 네. 하는 김에 한 500개 한 넣지 그러고 뭐 별별 소리가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6월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밸런싱 하겠다 이것도 이제 계획을 바꿨는데 편출 없이 편입만 한다. 그 여기서 그러면 기존의 밸류업 지수에 들어와 있던 종목 중에 편출 나가는 종목은 없고 새로 집어넣기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20일에 밸류업 지수를 특별 리밸런싱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는 특별 변경인 것을 감안해서 이제 종목을 이제 내보내는 편출은 하지 않고 일부 종목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편입만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편입할 거냐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지수를 처음 냈던 9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그러니까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일부 기업들을 편입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보였습니다. 근데 이 신규 편입 종목이 무엇인지랑 몇 % 정도 편입할 거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금 예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은 이렇게 특별 리밸런싱도 할 정도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현재 밸류업 지수와 이 상품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하고 또 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기업들의 자발적인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라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동참과 기업들의 밸류업을 위한 노력이 좀 다시 이어지면서 역시 시장에도 좀 좋은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자발적이라는 단어에서 자꾸 그거 막힙니다. 우리 장기 투자도 어디 자발적 장기 투자 잘 없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많지. 지금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쭤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규제 완화, 뭐 산업 육성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또 어떤 섹터로 이어지는지 보니까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에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도체, 뭐 AI 이어서 이번에는 양자 컴퓨팅.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가 대표적이죠. 네. 최근 1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미국 증시에서의 그 양자 컴퓨팅 주요 종목들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아이온큐 1개월간 100% 이상 올랐고요. 퀀텀 컴퓨팅이란 기업은 300%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반도체의 해였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년은 양자 컴퓨팅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네. 전망도 나올 정도로 지금 연말에 가장 뜨거운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요즘 떠오른 뭐 양자 암호, 양자 네네. 통신 이런 거는 다 큰 틀에서 그 양자 과학 기술의 어떤 한 분야인데요. 양자 갑자기 너무 어렵고 머리가 어려워지네요. 아파지기 네, 시작하는데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현대 기술에서의 한계를 초월한 또 새로운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결론만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은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초고속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양자 통신은 절대 해킹이나 도청이 되지 않는 초암호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 센서라는 걸 활용하면 뭐 미세암을 탐지한다든지 기존에는 이제 탐지가 되지 않았던 스텔스 같은 것들을 탐지한다든지 이런 정밀 계측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렇게 기존의 어떤 기술의 한계를 확 뛰어넘는 새로운 뭔가가 가능해지는 이런 기술이어서 지금 새로운 시대의 뭐 게임 체인저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양자 결국 우리가 자주 듣는 저 퀀텀이라는 영어 표현이 결국 양자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아이온큐 이게 뉴욕 증시에서 그거 했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관련주 하면 이 대장주로 드림 시큐리티라고 꼽히는데 네. 최근에 시세가 나긴 났네요. 8월부터 해갖고 움직여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기술력이 받쳐주는 기업들인가 싶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떠오르는 기업이 많이 네네. 보입니다. 특히 네.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이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한데요. 이 양자 암호와 양자 통신 분야가 그래도 가장 기술적으로 표준화도 많이 돼 있고 상용화에도 근접한 기술이어서 네.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기업의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같은 것을 이제 면밀히 좀 저희가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업에서도 시가총액 사이즈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조금 작은 기업들이 많아서 지금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고 투자하실 때도 어떤 고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 변동성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최초로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양자 컴퓨터 산업에 투자하는 ETF 출시할 거라면서요. 네, 저희가 다음 달에 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는 ETF인데요. 아직 국내 시장에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을 딱 타겟해서 만들어진 상품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뭐 아이온큐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 산업을 하는 이제 엔비디아, 네. 뭐 IBM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보니 저희 키움에서 하나를 준비했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가장 뜨거운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어서 이제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연금 같은 데서 이제 장기 성장 산업에다가 좀 묻어두고 있고 싶다 이런 네.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양자 컴퓨팅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주목받는 산업도 한번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 내년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움 투자자손은도 참 발빠르구나. 뭐 하면은 ETF 딱딱 빨리 이렇게 설계하시네. 네. 요건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세요? 들어오는 자금은? 저희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벌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막 회사로 전화도 많이 그래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관심들이 상장하냐고.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네. 아이온큐가 아무래도 지금 상승률을 되게 그러게요. 크게 보여주고 네네. 있어서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ETF 또 출시되면은 그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 좀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거 정승인 부장님 이거 오늘 방송 보시면은 내가 괜히 아팠다 싶으시겠다. 마책임님이 계신다 오셔갖고 너무 잘해주셨네. 퐁당퐁당 출연하시면 되죠. 퐁당퐁당?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선물에서도 많이 파네요. 지금 뭐 현선물 다 파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112358 이른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만 7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네. 8일째 그냥 오늘 짧은 조정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기관이 좀 한몫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관이. 기관 역할 기대하세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